그래서 이제 그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한번 끝을 냅시다. 응? 부처님 당시에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부처님 당시라고 해갖고 이 유물론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누차례 드렸는데, 부처님 당시에 유물론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유물론에 대한 부처님의 비판이 이게 정말 대단한 수준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의 유물론에 대한 부처님의 비판을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판의 효과가 부처님 당시의 유물론에만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아주 그 첨단화된 유물론적 사고방식에도 부처님의 비판적 사고방식이 어떻다? 정확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정말 이분이 시대를 초월하여 정말 안목 있는 그런 그 사상가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게, 나 요새 이 유물론 비판 속에서 특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종교는 부다의 유물론 비판 때문에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난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불교 집안에서 불교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막 부처님을 두둔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불교라는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불교 좋다고 만세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학자고, 학자라는 직업은 비판적 정신을 아주 생명으로 삼습니다. 뭘 받아들이고 믿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빼딱하게 쳐다보고 이 비판하는 게 업인 사람들을 학자 이래 부릅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다? 어디 잘못된 게 없나? 이거를 쳐다보는. 그게 참 피곤한 직업이에요. 이거 생긴 거 안 봐요. 피곤하게 생겼죠? 그래도 한두 달 같이 공부했다고 저를 좀 잘 봐주시는 모양인데, 내가 아침마다 거울을 봐도 참 피곤하게 생겼다. 그래서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받아들입니다. 불교인이라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라고 덥석덥석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불교 학자는 꼭 불교를 신앙으로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학자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 학자가 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불교 학자로서의 양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은, 부다의 안목은 탁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물론에 대한 부다의 비판이 얼마나 깊은 안목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증거인가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전번에 몇 시간에 걸쳐서 지수화풍 4대로 대표되어지는 물질적 원소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고방식, 아지타 게사캄발라의 사고방식, 그 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로카야타라는 이름으로 아마 소개를 했을 겁니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런 로카야타적 사상 경향은 오늘날에도 대단한 그런 진리 논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쓸만한 인간과 우주에 대한 해석 방법은 역시 유물론뿐이구나. 이게 오늘날 세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머리 좋은 놈들은 전부 물리학, 화학과 같은 자연과학하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전번 시간에도 확인을 했지만 그쪽 동네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은연중에 이미 신앙하는 단계까지 들어가 버렸고,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오직 물질로 설명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론인데, 이런 유물론 사상이 생물학적으로는 진화론이라는 것으로 사실 정착이 됩니다, 여러분들. 진화론 들어봤죠, 그죠? 그래, 이제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기독교의 아주 그 토대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거든요. 저거는 창조론 아닙니까, 그죠? 인간이 그 먹은 다 태초에 누가 여호와가 그것도 7일 만에 따다다다닥 만들어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쳐갖고 서서히 진화해왔다. 근데 중요한 건 진화론은 불교에 도움되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불교인들 내지는 불교학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진화론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치명적인 이론이지
우리 불교에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아주 유치한 이론에 입각한 그런 결론입니다. 응? 기독교를 우리의 적으로 보고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게 진화론이니까 진화론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진화론의 바탕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어쩌고 저쩌고 발달해갖고 인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 내지는 생명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는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원리만 있으면 되지 그 외에 정신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신과 같은 것 이런 거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론. 그래서 철학적으로 유물론이라 해도 좋고 요새 그걸 좀 세련되게 불러갖고 물리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물리주의라고 해도 좋고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무슨 이렇게 이상하게 꽂아놨을까? 에?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어? 빨간 걸 뽑으면 파란 게 나오고 파란 걸 뽑으면 빨간 게 나오고 어떨 땐 또 검은 게 나오고 선생님들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더만 그냥 아무 때나 꽂아버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유물론 또 이 로카야타적 사상 경향을 이야기하는데 요 한마디면 끝납니다. 아주 이 사람들이 그런 유물론적 철학이 말입니다. 절정에 도달해갖고 유물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사상이다. 응? 이 로카야타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 단어로 대응이 된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안정화 경향. 이 세상 만물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모두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 안정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안정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유물론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서술어입니다. 저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걸 간략하게 설명한 말이 있어갖고 여러분들께 제가 책을 한번 그 대표적인 책자를 내가 하나 갖고 와갖고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다윈의 최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즉 진화론이라는 것도 실은 안정된 것의 생존. 무엇의 생존? 안정된 것의 생존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법칙의 특수한 예이다. 뭔 말인지 몰라도 좀 경청해 주시길 바라요. 세계는 안정된 것에 의해 차지되어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계는 안정된 것에 의해 차지되어 있다. 여러분이 세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만큼 안정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론입니다. 이게. 안정된 것이란 뭐냐?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이거나 보편적인 원자 집단이다. 보편적인 무엇 집단이다? 벌써 이 원자 집단이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물질론적인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들? 나죠. 그죠? 그것은 예를 들어 알프스의 마트호른산처럼 이름을 붙이기에 합당할 만큼 오래도록 이어지는 유일무이한 원자 집단일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는 빗방울과 같이 그 하나하나는 단명할지라도 집합적인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고비율로 생기는 일단의 존재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다 이해를 못해도 돼요. 전체적인 문맥을 여러분 따라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설명을 요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 바위나 은하나 바다의 파도 등은 많든 적든 간에 원자의 안정된 패턴이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의 안정된 패턴이다.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의 안정된 패턴이다. 유물론자들은 오늘은 저런 이론을 가지고 유물론의 체계를 세우고 있어요. 이 이론을 누가 깰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비누의 거품은 구상으로 되는 성질이 있는데 비누 거품 여러분들 놀이 해봤죠? 그러면 동그래집니까? 안 동그래집니까?
동그래지죠. 그게 왜 그렇게 동그래졌느냐? 이것은 기체가 둘러싸인 얇은 막 속에서는 동그라미 형태가 안정된 모양이기 때문에 동그라졌다는 거예요. 우주선 내에서도 물은 역시 작은 구형체로 안정되나? 여러분들 우주선 안에 물을 풍겨놓으면요 물이 동글동글해집니다. 그럼 왜 그러냐?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물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동그란 모양이 제일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게 왜 울렸을까요, 여러분들? 울리는 게 안정되기 때문에 울린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 자극이라는 게 여기 수도 없습니다. 그 전파 자극이 자기와 주파수가 맞는 부분을 자극하게 되면 그 자극을 받은 배터리는 자극을 받은 한에는 표현이 되어야 안정해져. 그걸 버티고 있으면 저 선생이 울리기만 하면 야단을 치니까 내가 버티고 있으려고 한다면 불안해. 불안하니까 저는 어떡한다? 띵띵띵띵띵띵 한번 울었어요.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우는 거 빼놔놓고는 뭐다? 그럼 3시간 강의에 한 10분 까는 거는 괜찮아. 타격이 크지 않아. 70분 강의하는데 뒤에서 10분 까면 뭡니까 여러분들? 타격이 큽니다 여러분들. 60분이 아니고 타격이 큽니다. 각별히 조심해 주길 바래요. 그러나 그 물이 이 지상에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평평한 평면이 되죠. 왜? 중력의 영향 속에서 여기는 평면이 돼야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안정이라는 말을 붙이면 다 말이 된다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정신적, 물질적 일체의 존재나 사건에 그건 그래야 안정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붙여봐갖고 말이 안 되는 게 있는 거란 봐라 이겁니다. 소금의 결정은 입방체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나트륨과 염소 이온을 같이 꾸려 넣을 때 가장 안정된 방법이기 때문이다. 태양에서는 모든 원자 중 가장 단순한 수소 원자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를 만들고 있다. 태양 조건 하에서는 헬륨의 상태가 안정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보다 복잡한 원자는 우주의 여러 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안정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태를 형성할 뿐이다. 때때로 원자들은 서로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결합하여 많든 적든 간에 안정된 분자를 형성한다. 이 같은 분자는 매우 클 수가 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결정은 단일 분자로 이 경우에는 주지하는 바대로 안정된 분자라고 생각되나 그 내부의 원자 구조가 무한의 반복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분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물은 극히 복잡한 큰 분자들로 구성되며 그 복잡성에는 몇 개의 단계가 있다. 우리의 혈액 중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전형적인 단백질 분자이다. 헤모글로빈 이야기는 다 들어봤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게 이제 붉은색이어 갖고 뭐 빈혈이 있으면 얼굴이 창백하다는 둥 하는 게 이 헤모글로빈인데 그것은 아미노산이라는 더 작은 분자의 사슬로 되어 있고 각 아미노산에는 정확한 패턴으로 배열된 수십 개의 원자가 함유되어 있다. 헤모글로빈 분자에는 574개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고 이들 아미노산이 4개의 사슬로 줄을 지어 있으며 이 연결이 서로 물려서 풀 수 없게 복잡한 구형의 3차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분자의 모형을 보면 마치 울창한 가시나무 덤불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건 진정한 가시나무 덤불과는 달리 불규칙하고 어설픈 패턴이 아닌 안정되기 그지없는 일정 불변의 구조이다. 그것이 인체 내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나 똑같은 형태의 헤모글로빈 분자로 평균 6 곱하기 10의 21성계나 존재한다. 같은 아미노산 배열의 단백질 2개를 떼어내면 마치 2개의 용수철처럼 똑같이 꼬여서 완전히 같은 3차 구조를 나타내고 안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아미노산 사슬들을 풀어갖고 2개씩 만들어 놓으면 저것끼리 또 따라락 꼬여갖고 용수철 풀어놓으면 다시 착 어물어지죠. 어물어지면 착 원래 형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리 돌아가느냐? 그래야 안정되기 때문이다. 헤모글로빈은 생명이 없어요. 없지만은 안정되기 위해서 뭡니까? 변신을 자유자재로 해버립니다. 응?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헤모글로빈과 같은 단백질 분자의 가시덤불 형태가 세부적인 것까지 일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의 체내에서는 헤모글로빈의 가시덤불식 번성이 매초 4 곱하기 10의 14승계의 속도로 그 선정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다른 헤모글로빈이 같은 비율로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헤모글로빈은 오늘날 볼 수 있는 분자이고 원자가 안정된 패턴으로 낙착되는 경향이 있다는 원칙을 설명하는 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구상의 생물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분자의 초보적인 진화가 물리나 화학의 일반적인 과정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자 단위의 초보적인 진화는 물리적인 법칙이나 화학적인 법칙, 이건 물질적인 법칙이죠, 그죠? 이 물질적인 법칙에 의하여 충분히 벌어진다는 거예요. 응? 진화라고 하는 것이 꼭 비물질적인 마음과 같은 요소가 개입되어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법칙에 의해서 진화 과정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설계나 목적이나 지시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건 기독교를 겨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설계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섭리 그러죠, 그죠? 하나님 섭리가 이와 같은 창조 역사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런 섭리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초월자의 설계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초월자의 목적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초월자의 지시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 에너지가 있는 곳에 일군의 원자가 안정된 패턴이 되면 그것은 그대로 머물려고 할 뿐이다. 이 설을 지금 뒤집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응? 에너지가 있는 곳에 에너지가 있는 곳에 1군의 원자가 1군이라면 한 무리의 이 말이죠, 우리말로 한 무리의 원자가 뭐가 되면 안정된 패턴이 되면 그것은 그대로 머무려고 할 것이다. 왜 물방울은 둥그냐? 거기에 신의 섭리나 설계나 지시를 개입하지 마라. 중력이라는 에너지가 통과하는 가운데서의 물방울은 뭐다? 둥근 것이 안정된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 뿐이다. 그러면 된다라는 거야. 응? 그러면 된다라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온 우주를 충만하고 있는 일종의 법칙은 뭐다? 안정화 법칙이요, 안정화 경향이요. 이게 무엇의 경향이다? 물질이 지니는 경향이라는 거야. 물질은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어떠려고 한다? 가장 안정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펄펄 끓는 곳에서는 어떻다? 수소가 융합을 해갖고 헬륨을 만드는 게 안정돼. 그러니까 핵융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핵융합을 통하여 에너지가 나오니 그 에너지 때문에 또 융합이 벌어지면서 탈 때까지 그 짓을 해. 왜? 그게 안정되니까. 태양은 탈 때까지 핵융합을 해라고 누가 설계한 거나 누가 지시한 거나 누구의 섭리가 거기 개입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뭐 하니까? 안정되니. 생물은 뭐다? 이렇게 존재하는 게 가장 안정되니까 이렇게 존재한다. 끝없이 생물체가 안정을 추구해가는 과정 속에서 더 그런 쪽으로 말해볼까요? 물질계가 끝없이 안정을 추구해가는 가운데서 상황에 따라서 안정해야 된 패턴이 달라집니까? 똑같습니까? 다르겠죠, 그죠? 우주선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는 물방울이 동그래야 안정되지만 중력이 지배하는 이런 바닥에서는 물방울이 평평해야 안정이 돼.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원자가 안정될 수 있는 패턴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그런 달라짐이 거듭되고 반복되면서 그 중에 아주 복잡하게 달라져 갖고 안정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단순한 구조로 안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여건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안정되게 하는 여건이면은 원자들은 자연히 복잡해질까요? 단순해질까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복잡이 또 복잡을 낳고 그 복잡함이 더 큰 복잡함을 낳아갖고 결국에는 뭡니까? 540여 개의 아미노산이 얽혀갖고 헤모글로빈을 형성했다. 그 물질론적으로 설명이 딱 돼버립니다.
그걸 확대해 들어가면 원시 생명체가 나오고 그 원시 생명체가 진보된 안정화의 성향을 더욱더 확정시켜 나가면 진핵 생물이 되고 진핵 생물이 척추 생물이 되고 척추 생물이 뭡니까? 인간이 되고 결국은 뭐다? 물질의 안정화 경향이 인간과 같은 존재를 이루었고 인간 속에 있는 의식이라는 것은 그 안정화 경향의 물질의 복잡성에서 파생된 특수 현상에 불과하다고 쳐버립니다. 이 이론을 못 깨면 유물론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만물은 안정화 경향에 지배된다. 바로 부처님이 적을 깨신 분이야. 어? 유물론자들의 적인 귀결인 만물은 안정화 경향에 지배되고 물질이 안정화 경향의 주체이자 원칙. 그래서 모든 것은 물질론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물론적인 입장을 부처님은 어떻다? 깹니다. 어떻게 깬 줄 압니까? 또 인도인들은 깹니다. 물질의 특징이 안정화 경향인데 비해서 여러분들 생명체는 안정화 경향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생명체만 벌어지는 안정화 경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벌어져요. 어떤 경향이 생명체에만 존재할까요? 생명체가 아닌 무생명체. 다시 말해서 일반 물질들을 보면 절대로 그 경향이 발견 안 되고 거기는 무슨 경향만 발견된다? 안정화 경향만 발견되는데 생명체라고 불리우는 물질적인 바운더리 안에는 안정화 경향도 존재하지만 안정화 경향보다 더 강력한 전혀 이질적인 경향이 하나가 존재하는 걸 인도인들은 통찰을 했어. 부처님도 그걸 통찰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걸 통찰해야 돼. 물질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까? 그게 뭘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그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다 그랬는데 이것도 안정화 경향으로 설명 끝나버렸고 자기 복제라 그랬는데 이것도 안정화 경향으로 설명이 끝나버렸어. 그러나 안정화 경향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경향이 생명체에 있어. 뭘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지. 그 이야기 잠시 했죠?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야. 응?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이 이야기를 제가 가소평가하지 마라 그랬죠? 응? 즐거움을 추구한다라는 경향은 어디에서만 발견된다? 생명체에만 발견돼. 물질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추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물질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안정되기만 하면 돼. 근데 생명체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생명체도 안정되기를 바래. 맞아요, 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이 안정되기를 바랍니까? 불안하기를 바랍니까?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빨리 가고 싶습니까? 삶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것도 결국 안정화 경향의 표현입니다. 응? 그러나 그 안정화 경향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요인은 뭐다? 우리는 틈만 나면 무엇을 추구한다? 즐거우려고 한다. 행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즐거움의 경향과 안정화 경향이 충돌하게 되면 결국 뭘 택한다? 생명체의 특징이 즐거움을 택할 확률이 훨씬 크다. 물론 안정화 경향을 택하는 사람도 있어. 있지만은 그건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심각하게 자각증세가 있을 때 안정화 경향을 택하지 그 안정됨이 조금만 오래되어 버리면 결국에는 뭘 택한다? 좀 즐거운 일이 없나? 좀 재밌는 일이 없나? 찾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여러분들? 그 즐거움의 추구가 자신의 안정화 경향을 해치는 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응? 즐거움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지각력이 있어갖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옳은 대로 합니까? 나쁜 거라고 꼭 안 합니까? 응? 옳다고 알면서 또 그렇게 하면 나쁘다고 알면서 옳은 짓은 안 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죄 짓는다 그러죠. 왜 죄 짓습니까? 응? 기본적으로는 안정되려고 죄 짓는다라고요. 이럴 때 우리는 안정화 경향에 입각해갖고 죄를 지은 것은 정상 참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응? 배가 고팠어요.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훔쳤습니다. 나쁜 짓인 줄 알지만 훔쳤습니다. 하면 법정에서도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정상을 참작하여 빵 한 보따리 갖다 주라. 근데 여러분들, 배도 안 고픈 게, 응? 배도 안 고픈 게, 금방에 들어가갖고 폐물 갖다 훔치는 경우가 있어. 왜 훔쳤냐 물어보니까 경마장 가갖고 경마 잡혀갖고 돈 다 날렸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래 돈 다 날렸으면은 교훈을 얻었을 테니까 경마장 안 가야 될 거다 이 얘기야. 왜 그거 훔쳤느냐? 아이고 경마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 검찰청 수사관 앞에 뭔 소리입니까 이게? 어? 차라리 소리가 나게 틀어놔요. 소리가 나게 틀어놔. 그 진동 좀 해놓지 말고. 진동이면 진동만 하고 말든지. 왜 떨기는. 나는 진짜 이빨 갈리는 소리 같아 그겠고. 어? 그러니까 그 수사관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경마 한번 해봐라. 1번 말, 2번 말, 2번 말이 앞섭니다. 1번 말이 뒤따라갑니다. 아, 3번 말이 앞서는군요. 이래가지고 여기 보고 있어라,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는 줄 압니까, 그거? 경남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딱 세 사람만 안 해봤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경험 있으신 모양인데. 응? 그래, 여러분들, 세상에 도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도박해갖고 돈 딴다라는 거는 빈말이라는 걸 도박쟁이들도 압니다. 어? 도박쟁이들도 압니다. 요게 유행하고 세상에서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즐거움을 줘. 그 즐거움에 딱 걸려들면 뭡니까? 생존의 목적이 즐거움이 되지. 안정하냐 불안하냐는 이제 관심이 안 돼. 물질은 안 그렇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안정 조건이 뭐냐만 추구하고 딱 안정되면 끝나. 근데 인간은 뭐다? 생명체는 뭐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제일 재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술 먹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응? 아예 안정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눈 딱 감고 좋다 그래요. 근데 자기도 알 거야. 그게 궁극적으로 안 좋다는 거야. 술 먹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야기해봐요. 네? 기분이 좋아요? 또 말해봐요. 뭐 그래 좋은지 한번 말해봐요. 어? 입맛도 떨고 또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입맛도 떨고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대. 좋은 게. 응? 안 보이는 것도 보인다. 이제 정신이 나가는 거야. 지정신이면 안 보이는 건 안 보여야 되고 보이는 게 보여야 돼. 어? 이렇게 취해갖고 걸어가다가 팍 넘어져갖고 받치면 어떻습니까? 빙빙 이런 게 다 보이냐 저런 게 다 보이냐. 입맛이 돌아? 얼마나 도는데? 술 한잔 할 때는 돌지. 문제는 이놈이 과음을 불러들이고 과음한 다음 날 어떻습니까? 봐야 될 것도 못 보게 만들어 이놈이. 그 다음에 속 쓰려. 제대로 된 영양소 섭취를 못하게 해. 그래갖고는 결국 뭡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줘. 그런 줄 안다고. 왜 몰라? 그런데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시죠. 응? 궁극적으로는 이게 나의 안정을 해치는 줄 알면서도 순간의 즐거움이 영원한 안정하고 바꿀만 하다라고 판단해. 뭐가? 생명체는.
이게 물질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유물론이 아무리 머리를 갖다 대고 해도 뭐다?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즐거움과 괴로움의 문제가 뭐다? 설명이 안 돼. 내 속에 즐거움이 느껴지고 괴로움이 느껴짐이 자명하다는 것은 뭐다? 우리가 물질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다고 딱 끊어버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진정한 즐거움을 얻으려면은 시시한 즐거움은 괴로움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고, 또 주어진 현실이 결국 괴로움으로 끝난다는 것을 통찰했을 때 영원한 즐거움이 뭔가를 찾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차원에서 괴로움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랬죠. 결국에는 뭡니까?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떠날 리자에 괴로울 고자에 얻을 득자에 뭡니까? 즐거울 낙자. 이고등락이거든. 이고등락. 괴로움을 멀리하고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생명체라 그래. 생명체를 지배하는 원리는 이고등락입니다, 여러분. 안정화 경향이 아니야. 즐거움을 유지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안정화가 필요한 거지. 영원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안정화라면 추구한다, 안 한다? 안 해,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 단멸론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멸론 중에는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다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완전한 사라짐이 오기 전에는 괴로움의 연속일 뿐이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존재한다,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없고 차선의 선택은 뭐다? 그 괴로운 생존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는 법을 연구하는 종교적 섹터가 생긴 게 인도입니다. 죽는 행복을 주장해. 단지 어떻게 죽어야 된다? 다시 안 태어나도록 죽어야 된다. 불교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다시 안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생존체로 다시 안 태어난다는 거지 완전히 사라진다가 아닌데 비해서 거기는 뭐다? 완전히 제로가 돼요. 여기 여러분들 로카야타는 그 사상을 주장한 사람들. 결국에는 이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라? 최대한도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다가 죽을 때 빵 가버리라 이거야. 그래서 이 로카야타 안에도요 겁이 많습니다. 아주 단순한 로카야타부터 대단히 종교적으로 세련된 로카야타가 있어. 왜? 그냥 빵 죽어가지고는 또 태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더라도 잘 죽어야지 다시 안 태어날 수가 있대. 그럼 어떻게 죽어야지 다시 안 태어나느냐? 새끼 초스, 공무변처에 들고 죽으면 다시 안 태어난다. 식무변처에 들어서 죽으면 다시 안 태어난다. 무소유처에 들어서 죽으면 다시 안 태어난다. 비상비비상처에 들어서 죽으면 다시 안 태어난다라고 해갖고 아주 수준 높은 명상의 단계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명상의 단계 안에 들어가갖고 딱 목숨 끊어버리면 어떻다?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완전히 사라질 리가 미래는 남지. 남지만은 다시 윤회한다 한들 고통으로 지속될 바에는 어떻다? 그건 부재.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래서 유물론도요, 인도 유물론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날 유물론보다 떨어지는 면이 많습니다. 왜? 피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단백질이 헤모글로빈이었다는 건 그 사람들도 몰랐지. 그 헤모글로빈 안에 500여 개의 아미노산이 4개의 사스로 이루고 있다는 건 그 사람들 몰랐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몰랐지만은 뭐합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인 이상에 어떻게 죽어야지 끝장을 낼 수 있는가의 연구는 어떻다? 오늘날 사상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깊이 발전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실론이면 유실론, 응? 유실론도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죠? 유물론이면 유물론.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사상을 그래서 우리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토양에서 놓은 게 부처님이고 그런 토양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예를 들어서 행복론과 관련하여서는 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라고 부처님이 쓰랬을 때는 그냥 만만하게 아무 때나 막무가내로 쓰란 거 아닙니다. 이게 어떤 진리론과 경쟁에도 경쟁력이 있고 상품성이 있는 이론이 뭐다? 부처님의 업의 사상인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 주제. 그래서 우리 이제 현대에 살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학자이기 때문에 현대의 유명한 철학적 사조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합니다. 보면은 쳇바퀴 돌아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패턴, 유형은 어떻다? 고대나 지금이나 인간이 고민하는 유형은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내용적으로 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발전된 현대의 사상도 부처님 앞에 딱 되면은요. 그래서 제가 전번주에 이야기했죠. 오늘날 사상가들이, 유물론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뭡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영화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이로봇 이야기도 했죠, 제가. 그 AI 같은 영화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시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제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안정화 경향만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안정화 경향에 지배되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징후가 발견되어지는 곳에서는 예외 없이 뭘 추구한다? 이고등락. 불교에서 말하는 이고등락만큼 잘된 말이 없어. 괴로운 건 싫어하고 뭡니까? 어쨌든 즐거운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괴로움과 즐거움이 우리 존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유물론 사상이 잘못되었음을 증거하는 거다. 지금도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셔요. 나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써갖고 허겁지겁 저녁 먹고 올라와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는 한 푼 벌려고 저렇게 찌릅니다. 맞아, 한 푼 벌려고 그래. 그런데 이걸 좀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럼 80점은 줄 수 있어도 100점이 못돼. 나 행복하려고 이럽니다.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말하려면 좀 재밌으려고, 좀 즐거우려고. 그죠?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뭡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 1학기 때인가 2학기 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불교라는 종교를 제가 한마디로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다? 행복이라고 정의했던 거. 그래도 애부 기억을 하네요. 그래도 역시 서울은 수준이 좋아. 서울은 아무나 사는 데가 아니야, 확실히. 발음이 좀 이상했네. 확실히.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고자 하는 걸 방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리고 즐거우려고 애쓰세요. 문제는 그 즐거움이 가급적이면 오래가는 즐거움이기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그 즐거움이 남의 피해와 연관되는 즐거움이 아니기를 조심해야 할 뿐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즐거움이 아니고 그것이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기만 하다면 뭡니까? 그게 우리 삶의 목표자 생전의 기결점입니다. 사는 게 뭔지 몰라도 왜 사는가는 답을 했죠. 왜 산다 그랬습니까? 즐거우려고. 즐거우려고. 298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위에서 5번째 중. 외도 중에서는 파쿠다, 마칼리, 프라나 및 아지타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말 있죠. 이들 가운데 아지타의 입장을 세 번째 진술에 포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삼라만상이란 오직 질수 화풍의 물질 원소에 의해 영이되는 것으로 볼 뿐 비물질적 정신 같은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로카야타가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럴 경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물질의 우발적인 결합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인데 그 물질의 우발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특별한 원인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파쿠다 등의 입장은 제고할 만한 것이 있다. 이들은 다름 아닌 비물질적인 영혼의 존재를 뭐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로카야트는 비물질적인 정신이나 영혼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아지비카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그걸 뭐라고 불렀다? 쥐와라고 불렀다. 그 이야기 했죠? 응? 파쿠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죠, 그죠? 이 파쿠다 카차야나나 마칼리 고살라는 비물질적인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인정한다고 했다. 왜 인정했느냐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로카야타적 사상 경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비물질적인 영혼이나 정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히 부정할 때 아니다. 응? 비물질적인 영혼이 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누가? 파쿠다 등이. 그 파쿠다와 같은 사상가가 속해 있는 사상 계열을 아지위카적 사상 계열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그 비물질적인 영혼을 인도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지와라고 불러. 응? 지와. 이 지와란 말 기억나죠? 이 지와란 말 기억나죠? 이렇게 딱 두 명만 기억난다 그러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대 또. 태초의 브라흐만이 지수화풍을 내놔놓고 삼종 복합물을 보아갖고 좋아갖고 들어갈 때 지와 아트만으로 쪼겨 들어갔다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문맥을 들어보니까 했다고 소리 질러야 되겠거든. 그 지금 했다 그러는 거지 기억은 안 나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생명성을 지닌 또는 생명력을 지닌 개체자의 형태로 들어갔다 이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생명력 하면서 명자 나왔죠? 여기 지금 명자 쓰죠? 그 생명력이라는 것을 추상화시키면 생명은 무엇에서 나온다? 영혼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생명 그 자체가 또 무슨 뜻으로도 쓰인다? 영혼이라는 뜻으로 써요. 그 영혼을 뜻하는 말이 되어버린 게 지와야. 그럼 여러분들 이름 봐요 여기. 아지위카 하면서 지와의 JIV가 아지위카 할 때게 JIV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번주에 분석을 조금 해드렸어. 아지위카는 아라는 말에다가 지와라는 말에다가 사상 경향을 뜻하는 이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아지와 이카가 아지위카가 된 거예요. 응? 한번 따라해봐요. 아지와 이카. 아지위카. 그러면 이 지와가 뭡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영혼. 무슨 영혼? 비물질적 영혼이 해야 되지. 비물질적 영혼. 로카야타는 그 비물질적 영혼이 있댔어요? 없댔어요? 없다 했지. 잘 알아들으셨다 그죠? 앞에 앉은 사람이 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이하 동문이잖아요. 다 알아들었단 말 아니에요. 그 비물질적인 영혼이라는 말 앞에 아장음이 붙어 있지. 이 아장음은 동작 중에 방향을 나타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할 때는 그 방향을 뒤집어 버리는 역할을 하고 명사 앞이나 딴 말 앞에 아가 붙으면 그 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와 영혼이라는 말 안에 무슨 동작이 느껴집니까? 그건 없죠. 특히 뭐 방향이 느껴집니까? 그건 없죠. 그러니까 일반 명사야. 일반 명사인 지와 앞에 아장음이 붙었다는 것은 강조야. 뭐다? 영혼이 있어! 하고 강조한 거야 지금.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지와 하는 말은 뭐다? 영혼이 없기는 왜 없어? 있어. 누구 보고 한 소리다? 로카야타 보고 한 소리야. 로카야타는 비물질적인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물질뿐이야.
안정화 경향에 의한 물질의 특수한 표현형을 너희들이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물질 덩어리야. 라고 말하는 로카야타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지와 비물질적인 영혼은 나 강조적으로 주장하는데 있어.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다? 아지와를 주장하는 사상경향 이카. 그래서 뭐다? 아지위카가 된 거야.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 알겠어요? 참 여러분 나 복 많다 그래 생각해. 어찌 저리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누리고 있어요? 어디 가서 아지위카가 무슨 뜻인지를 듣고서요. 아지위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없는데 그 말이 왜 생겼는가 하는 걸, 그 배경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해 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지위카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의 한 사상 경향에 대해서 그 말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좀 이해했다라는 것은 불교 강의를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옳지, 박수. 응? 그 박수 칠 때 안 치는 사람들 좀 계신데, 네, 또 이야기 안 하겠어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상 계열 이름이 뭐로 나온다? 아지위카. 그러니까 이 인도라는 나라의 사상 계열이 어떻습니까? 뒤에 앞뒤가 딱 연결이 되면서 사상 자체가 진화를 하는 거야, 지금. 그죠? 신이 자연신이라 했더만은 지배신을 찾아라. 최고 지배신이 태양신이라 했더만은 절대적 지배신을 찾아라. 위슈와 카르마이라 했더만은 재료의 문제가 벌어져. 브라자파티라고 했더니 안가바크의 문제가 벌어져. 그래서 브라우만이라 했대. 브라우만이라 했더니 어떻습니까? 무지의 문제랄지 또 고통의 문제랄지 최종적으로 무슨 문제가 벌어졌다? 그럼 문제적 이야기인데 또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전번 주도 전생 같은데 전번 달에 한 이야기를 오늘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해? 제약의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 가지고는 안 되구나 해갖고 뭡니까? 무신론으로 넘어와갖고 다 물질로 됐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누가? 로카야타가. 그러니까 뭡니까? 왜 다 물질로 되어 있어? 비물질적인 영혼이 왜 없어? 있어. 지와 하고 딱 주장하고 나온 거야. 어떤 근거로 있냐? 자,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밑에 이 아지와카들이 298페이지 밑에 주 70번 보세요. 거기 보면 DN1P49 이 말로 오죠. 이건 이제 니가 니카야라고 하는 중요한 초기 불교 자료입니다. 그 제1권 페이지 49에 보면 바쿠다의 사상이 소개되는데 바쿠다는 지, 수, 화, 풍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러분들? 고랑명 7요소를 부동불변의 실체로 보거니와 하는 말로 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로카야타들은 이 세상이 뭐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지, 수, 화, 풍 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유물론이야. 근데 아지와카는 뭐다? 물론 지수와 풍이 있다. 그러나 지수와 풍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명도 있다. 그러면서 지수와 풍과 명 사이에 뭘 집어넣었습니까, 여러분들? 고 그리고 락 감정이 있다라는 걸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세상을 물질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괴로워도 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찌 비물질적인 정신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명도 있다 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복잡한 거 볼 필요 없어. 요것만 딱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응? 유물론에 대해서 그 허점을. 모든 게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면 안정화 경향으로 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불안해지는 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재밌는 대로 쫓아가뿐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물질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물질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
요새 참 나쁜 이야기들 많죠. 요새는 참 진짜 신문 보기도 두렵고 그래요. 뭐 어쨌다나 보험금 때문에 뭐 20살 여자가 뭐 뭘 어쨌다나 입에 올리기도 참 무섭더만. 오늘 집에 가서 저녁에 뉴스 안 봐요. 끔찍한 사건이 또 벌어졌어. 그럼 내가 어제 가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이건 녹음이 되면 안 돼. 아주 지저분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녹음이 되잖아, 그러면. 에이, 하자 그럼. 요새는 집에 남편이나 부인 있죠, 그죠? 남편이나 부인 말고 사귀는 남자나 여자가 있으면 그걸 애인이라 한다고. 응? 알아요, 그거? 그런데 그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래요, 장애인. 나 참 심해. 응? 애인 있냐고 물어보고 애인 없다 그러면 니 장애인이가 그런다는 거야. 그래 치면 난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도덕적이에요. 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난 진짜 우리 집사람밖에 몰라. 뭐가요? 내가 이야기한 애인의 뜻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자, 그 이제 우리가 이게 한 사회가 건전하고 오래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려면은 아놀드 토인비와 같은 역사학자는 뭐랬냐면 두 가지가 벌어지면 그 사회는 망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조세 불균형. 세금을 때리는데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 사회 망합니다. 조세 저항이 벌어지고 또 그 세금에 대한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우리나라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 세금을 매기는데 균형을 지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죠? 당장 차에 세금이 많고 집에 세금이 적은 것에도 문제예요, 이거. 그런 것부터 해갖고 이 직장인들한테는 어떻습니까? 뭐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뭐 한 푼 안 내고 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세 불균형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도덕 불감증이야.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게 모랄 센스라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그게 지금 우리 다 돈 먹고 떼먹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미안해 합니까 안 합니까? 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어쩌다 보니 그랬지. 이러고 더 큰 소리 쳐요 요새. 그래 모랄 해저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이게 이제 도덕 불감증이라. 그러게 애인 사귀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게 오늘 끔찍한 사건도 그거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도덕적 감각이 있을 시기에도 그러면 그런 것은 없었느냐? 불륜은 없었느냐? 불륜이 있었다. 왜 있었느냐? 이게. 그 애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귀면 자기 가정이 불안해집니까? 안정이 유지됩니까? 안다고. 그리고 사귈 때도 불안해. 자꾸 뒤돌아 보이고. 누가 쫓아오나? 뭐? 해봤느냐고? 신부가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신부가 왜 결혼식 주례를 못해? 결혼은 못하지만 그게 착각이라니까. 결혼을 안 했지만 주례는 신부가 제일 잘 봐요. 그게 아니라고. 나 아는 법이 있어. 응? 내가 한 게 아니야. 왜 날 보고 그래 이야기를 해. 앞에 저 들어가서. 저 자리 비어. 저리 가 빨리. 앞에 앉아있으면 나를 존경은 못하더라도 깔보지는 말아야지. 그래. 이게 불안해. 불안한데도 만나러 간다고. 눈치 살살 보면서 어떡합니까? 왜 사람이 그런 짓을 해? 근데 뭡니까? 짜릿하거든. 그 재미를 어디서 봐? 그거 간다고. 그거 간다고. 그게 있는 거야. 이 생명이라는 거 안에.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로 돌아가면요. 인간들은 머리가 좋아갖고 그걸 법률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왜 머리가 좋냐면은 이걸 풀어놨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강자 독식의 세계가 와버린 줄 알기 때문에 약자들이 연합을 해갖고 어떻습니까? 법을 딱 만들어갖고 강자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일수록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법은 강자를 위한 거 아닙니다.
법은 약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하는 자가 다시 강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번 시원찮은 놈도 어떻습니까? 사법고시 패스 딱 해갖고, 제일 센 사람이 되죠, 그죠? 그 법은 그런 힘이 있는데, 인간이 고안한 아주 특수한 문화현상이 법이에요. 근데 동물의 세계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로지 이 쾌락지상주의입니다. 싸워갖고 지면은요, 상처 입으면 죽는 줄 압니다만, 기를 쓰고 어떡합니까? 그걸 안정화 경향으로도 풀 수 있어요.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종족이 보존돼야 자기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은 그건 틈새가 많은 이론이야.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건 뭐다? 이거는 정말 싫어하고 요건 정말 좋아하는데 지수하풍은 절대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야. 이거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한번 걷어차봐요. 교수님이라고 봐줬더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딱 덤벼들어.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거 안 그렇다고. 지수하풍은요, 개놓고 즐거울 거 없어. 지수하풍이 이 우주만큼 모여도 괴로워하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체는 차 안에와 같이 쬐꼬만한 것도 뭐예요? 뜨거운 거 갖다 대면 팍팍팍 도망가 봅니다. 좋은 거 갖다 대면 막 바리바리 모여들어요. 그게 단순한 안정화 경향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바리바리 모여들다가 지지고 밟고 저것끼리 물질 뿜어내갖고 하게 되면 서로 피해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달라다. 요것에 지배받는 거예요. 즐거움 추구의 경향. 그러니까 뭐다? 이거 있다고 봐요. 비물질적인 뭐다? 영혼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상적 진보는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일수록, 오늘날처럼 과학 만능의 사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물질주의에 빠져버려요. 다 물질 덩어리뿐인데 정신이라는 게 어디 있나? 죽으면 끝이지. 생각하기 쉽고 젊은 아이들을 지배하는 사유방식은 사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비물질적인 정신이라는 게 적어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저 이론이야, 저 이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배워두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인도 사상의 성숙함을 알겠죠? 딱 이야기한 거야. 아니야. 세상은 지수화풍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다? 지수화풍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지배하는 걸 보면 비물질적인 명이 있음에 틀림없어. 아지와 그 아지비카도 있다. 그런데 이 아지비카들은 한 가지 영혼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일반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덧붙임으로써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비물질적인 영혼이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있대 있죠, 그죠? 그 비물질, 여기 우리가 영혼, 명이라고 부르면 이 영혼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계가 뭐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음을 봤을 때 어떻다? 비물질적인 영혼이 있다 해야 된다, 없다 해야 된다? 그런데 감정뿐이다라고 보아버린 거야. 영혼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봐버린 거야. 우리는 흔히 우리의 정신세계가 감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성이라는 것도 있고 의지라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 정, 의.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통속적인 심리학이라고 해갖고 오늘날에는 부정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으로서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그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 1에다가 3을 더하고 거기다가 다시 6을 더하면 얼마예요? 더하는 숫자가 3개만 되면 계산이 안 나와요. 그게 시간이 걸릴 이유가 뭐 있어요? 이야기해봐요.
9요? 훌륭하다. 1에다 3을 더하고 그거다 6 더하라니까 9래요. 저 뒤에 가세요 빨리. 앞에 앉으실래요? 그래 우리가 1에다가 3 더하고 3에다 다시 6 더하면 10 된다라고 계산하죠. 이거는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이 한 겁니까? 의적인 부분이 한 겁니까? 지적인 부분이 한 겁니까? 해봐요. 답해봐요. 이거 지적인 부분이 했다 이게. 어? 근데 이렇게 핸드폰 소리가 들리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화가 팍 나. 그거는 지적인 부분이에요? 의적인 부분이에요?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그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기분 나쁘다 좋다 딴 거. 근데 내가 세상 살면서 이거는 해야지.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은 일나야지. 그래서 아침 되면 참 일나기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탁 일어나. 우리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의지라 그러지. 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세 가지 막 대충이나 막 구분될 수 있는 성격이 있죠. 그죠? 근데 비록 아지휘카들은 요거는 살짝 인정하고 요거를 주로 인정하고 요걸 없다라고 본 거야. 어? 비물질적인 영혼은 인정하되 의지를 인정하지 않았어. 아, 이 사람들은 의지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것도 재밌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나 볼까요? (298페이지) 본문 보십시오. 제일 밑에 달라. 그런데 바쿠다 등의 입장은 재고할 만한 것이 있다. 이들은 다름 아닌 비물질적인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세 번째 진술에 연결하는 것은, 세 번째 진술에 연결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20번 정도 읽어보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바로 이들의 명이 띄고 있는 물질적 성질 때문이다. 물질적 성질이란 모든 영혼은 뭐가 없고? 지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정진력이 없어. 이미 결정된 요소 간의 결합 방식과 요소의 성질에 의해 전변한다라는 이들의 설명에서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정신적 실체는 자발적인 뭐가 없다? 의지가 없이 단순히 상황의 수용에만 그치므로, 예를 들어서 즐거우면 즐겁다는 걸 수용하고 괴로우면 괴롭다는 것을 수용하는 데만 그치므로 마치 물질과 같은 것이 취급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들의 명예는 자발적인 뭐가 없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있고, 응? 그리고 좋아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있어. 그래서 싫어해. 여러분들,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말이 성립하려면은 좋아한다는 말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물질도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말을 어떨 경우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상황하고 접촉하면 물질이 즐거운 상황과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근데 물질이 그걸 즐거움을 느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 못하는 것은 그걸 굳이 좋아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는 걸로 안정화돼 버리면 끝이지. 그러니까 이거에 암만 뜨거운 물을 갖다 대도요, 우리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여기다가 가스 토치를 갖다 확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안정화돼. 어떻게? 제로 바뀌어. 왜? 제가 안정된 상태거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이고야, 와이라노부터 시작해갖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고 말이 많아져. 왜? 뜨거운 거 싫어. 타는 거 싫어.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말은 싫어한다가 뒤따라와야지 완성이 됩니다. 즐겁다라는 말은 뭐가 뒤따라와야 된다? 좋아한다가 뒤따라와야 돼. 그 물질은 우리와 똑같이 즐거운 상황과 만나고 괴로운 상황과 만나도 뭐다?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를 못해. 그건 좋아하거나 싫어한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좋아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끌어당기죠.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물리치죠. 물질은, 잘 봐요. 지수 화풍으로 된 물질은 좋은 것과 만나고 싫은 것과 만날 수는 있어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는 못해. 여기 뭐다? 로카야타야. 근데 아지비카는 뭐다?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하고
괴로움을 보면 뭐 한다? 싫어해. 그런데 아지비카가 못하는 것은 좋다고 끌어당기지도 못하고 싫다고 물리치지도 못한다는 거야.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열애 보고 있어. 요 특징 구분됩니까, 여러분들? 왜 이 사람들은 의지가 없다라고 하느냐? 논리 근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네 뜻대로 되더냐 한마디 딱. 응? 평생 좋은 거 쫓아다녔지만은 결국 좋더냐? 이 세상 전체를 두고 보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내 뜻대로 결국 되더냐는 겁니다. 응? 네 늙고 싶었냐? 늙은 거 싫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젊은 건 좋았죠? 젊은 거 좋다고 계속 젊은 거 껴안을 수 있었습니까? 늙은 거 싫다는 거는 분명히 느꼈지만 싫은 늙음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의지가 없다는 증거다는 겁니다. 궁극적이죠. 건강한 게 좋죠. 병든 건 나쁘죠. 그러면 건강한 건 껴안고 싶고 병든 건 물리치고 싶어. 한국 남자 셋 중에 한 명이 정상적인 수명까지 살 경우 암으로 죽는다. 난 그 말 틀렸다고 봐요. 한국 남자 3명은 결국 다 죽는다. 이래야 돼. 뭐라고? 암으로 죽든 늙어서 죽든. 늙음도 병이지 뭐. 그게 뭐 딴 거예요. 괜히 암만 겁내게 만들어. 난 한 120살 돼갖고 암 걸려 죽었으면 딱 좋겠다. 그래도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병 걸린다 이게야. 언제? 시퍼런 젊을 때. 어제 병원에 가봤더만 아이쿠 3개월이네요. 싫어. 너무너무 싫어. 그런다고 물리치집니까? 별짓을 다 해봐. 안 돼. 그런데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담배 2갑 피고 매일 소주 2병씩 먹고 댕겨도. 그거는 참. 그러니까 아까 저 이야기했듯이 잘 보이고 밥맛 좋고 이런 말할 수 없이 살다가 한 80까지 살다 간다고. 처칠이 그래 살았어요. 처칠이.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영혼은 있어대 의지는 없다라고 볼란다. 그러나 로카야타 너희들에 비해 보면은 너희는 아예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다? 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은 내 분명히 말하지만은 좋아하고 싫어할지언정 그걸 어찌할 수 있는 뭐는 없다? 의지는 없다. 그래서 아지위카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오고 가는 것도 내 의지대로 오고 갔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의지 논쟁이 벌어지면서 뭐다? 아지위카에서 로카야타로 자이니즘으로 넘어가는데 아지위카 이론 그 자체는 경쟁력이 상당한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 느낌은 느끼되 의지는 없다라고 하는 요 교묘한 이론이 인도 사상계에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가를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부처님이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드릴 겁니다. 아주 다이내믹해요. 사상 자체가 충돌하면서 뭡니까? 정말 불교라는 위대한 사상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 물밑에서 엄청난 사상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상들. 그런 인도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의를 표할 만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뭘 알았어요? 오늘 끝났다는 거 알았죠? 그것으로 끝내도록 수고들 하셨습니다.